타로 마스터 김진미. 나는 타로 마스터 후보자. 타로 마스터가 뭐냐고 묻는다면, 요즘 타로를 모르는 사람도 있나라고 반문하고 싶다. 쉽게 말하자면 점치는 사람이다. 옛날에는 점을 주역점을 치거나 동전점, 확투점, 기타 등등 많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타로가 들어와서 그런 점들을 전부 몰아내고 말았다. 실은 나도 주역점을 쳤었는데, 주역은 내용도 까다롭고 해석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내공과 실력에 따라 해석이 천차만별이라 내담자에게 제대로 상담이 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어느 날 고모가 나보고 아직 주역을 하냐고 물었다. 고모는 사주명리가인데 본래 사주명리하는 사람은 사주명리만 하지 않는다. 기본으로 주역의 육효나 자미두수, 귀문둔갑, 매화역수와 같은 것을 부가적으로 하기 마련이다. 물론 나도 사주명리, 장명 등을 한다. 그리고 주역을 추가로 하고 있었던 것뿐이다. 그런데 고모가 요즘 신세대 고객들은 주역으로 점 보는 사람이 없다면서 그리고 주역 제대로 해석은 되냐고 하셨다. 나는 수련하는 중이라고 언젠가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라 대답했는데, 고모가 타로를 하라고 하셨다. 타로. 그게 뭔데? 타로의 기원은 이집트, 중국, 인도 기원설과 모로코, 수피 이슬람의 신비주의자들, 카타르, 케트하어 그리스도교에서 파생된 12에서 13세기 서유럽에서 번창했던 이단교, 유태 밀교 신자들에게서 나왔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타로는 옛날 집시들뿐 아니라 기타 중세 시대 때부터 유행했었던 것 같은데 유럽을 비롯하여 세계로 퍼져나간 것 같다. 타로의 그림 문양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니버설 타로인데, 가장 기본적인 카드라 할 수 있다. 그림 문양은 타로 마스터가 자기식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만든 버전들도 있고 셀 수 없이 많다. 타로 마스터는 타로 카드 메이저 카드 22장, 마이너 카드 56장, 총 78장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여러 장을 추출하여 내담자의 상담 내용에 대답해준다. 주역은 8배와 64배를 가지고 운영한다. 주역은 기호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반해 타로 카드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직관적으로 해석이 용이하다. 그림에 나온 그대로 읽어주면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 그림만 보면 적어도 좋은 상황인지 나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다. 주역은 양과 음의 기호를 6개 쌓은 것이 8배. 8배를 중첩하여 만든 것이 64배가 된다. 64배의 변효를 뽑아서 결과값을 구하기도 한다. 주역은 고대 주나라 기원설을 가지고 있으며 공자가 주역의 완성자로 불린다. 그리고 한자문화권에서는 역경이라고 해서 사서오경에 포함되었다. 퇴계 이황 선생도 주역의 대가시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전쟁에 앞서 늘 주역점을 치셨다. 나는 그분들처럼 대가가 되지 못하고 손쉽게 타로의 길로 들어섰다. 그날부터 더 이상 주역점은 지 않게 되었다. 사주명리건 점이건 간의 모든 운명학, 점은 여자들이 주로 본다. 남자들은 거의 보지 않는다. 99%가 여자 내담자라 할 수 있다. 남자들이 상담을 요청하러 왔을 때는 이미 상황이 최악으로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찾아온다. 그래서 별로 해줄 말도 없다. 반면 여자들은 온갖 것을 다 물으러 오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끝도 없이 질문한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요금을 책정하거나 질문 하나당 얼마라고 하지 않으면 시간과 에너지 소비가 극에 달하고 손에 남는 것은 없게 된다. 그것도 하나의 요령인데 고모는 사주명리를 하건 타로를 하건 무조건 20분 이내로 상담을 마친다고 한다. 그것도 제주인데 나는 한 번 상담을 시작하면 기본이 2시간이고 그것도 내가 목과 입에서 단내가 나고 기력이 빠져서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상담을 하게 된다. 즉 내담자의 수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고는 내담자는 푼돈을 던져주고 가버린다. 나는 상담을 하면 할수록 기력이 쇠잔해지고 돈은 돈대로 못 받는 불상사가 생겨서 상담가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고모는 딱 20분 만에 상담이 끝난다는데, 그래서 돈도 잘 벌던데, 왜 나는 한 번 하면 중간에 끝내지를 못하는 것일까? 실력이 있는 자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고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다. 소위 잘 나간다는 무속인들의 점사는 심지어 1, 2분 만에 끝나기도 한다. 그것도 반말로 윽박지르기도 한다. 그래도 고객들은 용한 보살님이라고 줄을 서가면서 돈을 갖다 바친다. 즉 나는 수십 년을 공부하고 연구를 했지만 고객 관리를 못해서 영업이 안 된다. 즉 돈이 안 된다. 고모는 나보다도 훨씬 늦게 시작했건만 사주명리와 타로로 생활비를 다 충당하고도 남는다. 나는 목에서 피가 나도록 열심히 상담하는데도 돈도 안 되고 진만 빠진다. 돈 안 되는 고객만 온다. 그런 고객들은 형편도 어렵거니와 상담 내용도 좋은 내용이 별로 없어서 상담료를 더 달라고도 할 수 없다. 타로 마스터는 신세대 고객들이 많아서 주로 자기 광고를 유튜브에 타로 점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올린다. 유튜브라는 신문물이 있어서 공짜로 자기 광고를 할 수 있으며 구독자가 늘면 또 수입원이 된다. 잘 나가는 유튜버 타로 마스터는 손에 꼽히는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은 유튜브에서 수입도 들어오고 광고도 되고 구독자가 다른 손님들도 직접 내방하여 점사를 보고 가기도 한다. 유명한 유튜버 타로 마스터는 TV에 출연하기도 하고 해서 더 유명해지기도 한다. 물론 나는 아직 유튜브에 올리지도 못하고 광고도 못하고 내방객도 거의 없다. 그냥 혼자 수련하면서 유명 타로 마스터가 어떻게 하는지를 유튜브를 보면서 연구하고 있다. 어느 날 드디어 내방객이 방문했다. 나는 따로 사무실을 낼 형편도 안 되고 해서 그냥 집에서 지인만 상담한다. 낯선 사람의 경우는 집 앞 카페에서 상담한다. 오늘은 이종 사촌이 소개한 사람으로 집 앞 카페에서 만났다. 2명인데, 한 명은 아들 하나 있는 과부. 한 명은 아들, 딸 있는 주부였다. 고객이 한꺼번에 둘이 오면 한 명씩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명은 저편에서 차를 마시면서 기다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주부이건 아니건 간의 상담 내용은 비공개와 비밀 엄수가 원칙이다. 그래서 고객들은 정말 자세히 상담을 하고 싶으면 친구들과 함께 내방을 하면 안 된다. 혼자 오는 것이 고객에게도 상담자에게도 더 편하고 진지한 상담이 된다. 보통 젊은 여성 고객들의 경우는 친구들과 함께 오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제대로 상담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재미로 잠깐 놀다 간다는 심정으로 오는 것이다. 절실하고 진지한 상담을 원한다면 혼자 가는 것이 맞다. 카페에서 주문을 하라고 했더니, 자기들 것만 주문한다. 나는 그냥 물만 마시면 된다고 하였다. 먼저 과부의 상담이 시작되었다. 딱 봐도 관상부터가 벌써 심상치 않다. 과부가 괜히 과부이겠는가? 하지만 그런 내색을 하면 안 되니까 먼저 질문한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대답이 가관이다. 그런 것을 물어야 하나요? 이런. 소개받고 왔는데 영 시원찮네. 속으로 생각한다. 이러니 과부지? 그래도 오랜만에 온 고객인데 친절하게 대해야지. 네, 고객님. 저는 무속인이 아니라서요. 그냥 얼굴 보고 점사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생년월일시를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것이 가장 궁금하신지를 말씀해 주셔야 그에 따른 대답을 해드리죠. 1907-2년 2월 1 새벽 4시경이요. 돈 벌고 싶은데 재물복이 있나 봐주세요. 14주를 보니 부모복도 없고 남편복도 없다.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주로 한다. 아드님이 착하고 효자네요. 우리 아들이야 뭐 너무 착해서 탈이죠. 네. 잘 키우셔요. 꼭 어머니를 잘 모실 겁니다. 우리 아들 착한 거는 다 아니까. 돈 벌 수 있나 봐달라니까요. 사주에 재산은 없어도 재물이 아예 없는 사주는 아니었다. 고객님.
돈 없다고 하시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닌데요. 정말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없어요. 당장 취업해야 해요. 실은 술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반대를 해서. 저런. 고객님. 고객님의 사주는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고 용신인데 아들이 싫어하는 일을 굳이 하시고 싶으신가요? 제가 뭐라고? 엄마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인지? 돈이 없으면 학비도 못 낼 판인데. 아드님이 몇 살인데요? 이제 공고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데요. 전문대라도 보내려면 돈이 있어야죠. 아드님이 어머니가 술집에서 번 돈으로 공부하겠대요. 이런. 눈에 쌍심지가 돋는다. 기분이 나쁜 모양이네. 역시 나는 상담가로서 실격이야. 고객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하는데 또 이빨은 소리를 하고 말았어. 돈이 돈이지? 뭐 깨끗한 돈. 더러운 돈이 따로 있나? 제가 학비 낼 형편도 안 되는 주제에 엄마가 대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무슨 엄마 일에 간섭이야? 속으로 생각한다. 이런. 오늘도 상담은 텄구나. 아니나 다를까? 온갖 잡소리를 해대며 짜증을 낸다. 나는 1시간 넘게 과부의 욕지거리를 듣다가 지쳐서 비방을 알려준다. 고객님. 아드님이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돈이 필요하시면 간절하게 100일 기도라도 해보세요. 다른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나는 과부의 생년월일시에 맞는 북동쪽으로 정한수를 떠놓고 매일 자정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다. 정성이 닿으면 하늘이 대답을 해줄 거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아니, 매일 자정에 술집에서 일해야 한다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런. 그까지 술집에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상담은 왜 하려고 왔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고객님. 꼭 술집에서 일하셔야겠어요. 아니, 그렇다니까. 눈에서 핏발이 선다. 나는 소름이 끼쳤지만 끝까지 질문한다. 그러면 100일 기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 아들 보고 하라고 하지 뭐. 그 애는 착하니까 내 말을 들을 거야? 이제는 아예 반말을 한다. 나이도 나랑 같은데, 뭐 친구 하자는 건가? 그리고 그 방향은 과부 너에게 맞는 방향이지? 내 아들에게 맞는 방향이 아니거든이라고 말하려다가 참았다. 나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서 기본적인 사주풀이를 해주고 아들 사주를 다시 봐주면서 아들 잘 키우라고 하고 상담을 마쳤다. 벌써 2시간이 지났다. 저편에서 차를 마시면서 기다리는 주부가 지쳤을 것이다. 나는 이미 진이 다 빠졌다. 더 웃긴 것은 이 과부가 2시간을 진을 빼더니 달랑 2만 원을 투척하고 가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다. 고객님. 상담료를 얼마라고 소개받으셨나요? 1인당 10,000원 아니야? 그렇게 알고 왔는데. 아차. 이종 사촌이 저는 내가 매일 공짜로 봐주니까 제 친구도 공짠 줄 알았나 보네. 내 잘못이야. 상담료를 제대로 말을 해야 했는데. 나는 친척 간의 돈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 이제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다. 네. 그렇게 알고 오셨으면 할 수 없죠. 다음 고객님. 오세요. 아유. 저 언니는 무슨 말이 저리 많은지? 기다리다 지쳤네. 네. 고객님. 생년월일시를 말씀해 주세요. 1900 골뱅이 골뱅이 월 골뱅이 1열시. 그리고 우리 남편은 1900 골뱅이 월 골뱅이 1 11시. 우리 딸은 1900 골뱅이 월 골뱅이 1 오후 4시. 아들은 1900 골뱅이 월 골뱅이 1 9시. 가족 4명을 다 보시려고요. 네. 우선 우리 남편이 이번에 공장을 차렸는데 장사 잘 될지 봐주시고, 딸은 이번에 취업했는데 잘 간 건지, 그리고 아들은 뭘 해야 하는지, 가족 사주를 다 뽑았다. 네. 우선 남편분은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더 맞는 분이세요.
이런. 퇴직하고 퇴직금 받아서 공장 시작했어요. 이미 사표 내셨으면 할 수 없죠. 내기 전에 상담하셨어야죠. 아차. 또 잔소리를 하고 말았네. 역시 나는 상담가로서 실격이야. 그래서 공장은 김해에서 장유로 옮겼는데 그건 또 어때요? 보니 방향도 틀렸다. 고객님. 이사하기 전에 상담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공장도 원래 있던 곳이 더 나은데요. 야. 오늘 고객들도 하나 같이 다 일 저지르고 나서 해결해달라는 식인가? 그러면 어쩌죠? 그래도 남편은 기가 약해서 공장 운영할 그릇은 아니고 이 아주머니가 오히려 사장감이다. 고객님. 남편분을 도와서 같이 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름은 남편분이 사장으로 이때 사모님이 주로 일을 하셔야겠어요. 실은 내가 일을 다 해요. 격리 일도 내가 다 하고. 요즘 애들 일하는 것이 마음에도 안 들고 월급만 축 내고. 네. 사모님은 주축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낫겠어요. 남편분은 혼자서 일하시기 버거우실 거예요. 원래 직장 생활만 하시던 양반인데, 또 그것이 맞는 일이고. 그래요. 그리고 딸은 이번에 들어간 회사가 잘 맞나요?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디자이너예요. 야. 디자이너라면 잘 되었네요. 딸은 보니까 예쁘게 꾸미고 장식하는 일이 잘 맞아요. 직장을 잘 구했네요. 회사도 위치도 다 좋아요. 지금 딸이 운이 제일 좋네요. 아들은요? 아드님은 아직 학생인 것 같은데 어디 취업 준비하나요?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올해나 내년은 좀 힘들고요. 더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몰라도 굳이 공무원 시험을 추천하고 싶진 않네요. 그러면 뭘 시키죠? 제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라 할까요? 아버님은 혼자 운영하실 분이 못 드시니까 사모님과 아드님이 도와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가족이 운영하시면 되겠네요. 야. 그래요. 그러면 공장에 나와서 일하면서 일 배우라고 해야겠네. 그것이 더 좋겠어요. 시어머니 그다지 좋지 못하네요. 몇 년 동안은 딸이 직장에 들어가서 다행이네. 일도 잘 맞고. 네. 그렇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가족 전부 상담하는데 1시간 걸렸다. 이 아주머니는 4만 원을 투척한다. 나는 이 아주머니는 사는 것도 괜찮고 가족관계도 양호해서 한마디 하였다. 고객님. 다른 곳에서는 상담료를 얼마 내시나요? 얼마 전에 무당한테 남편 사주 보고 5만 원을 내긴 했는데. 한 분 사주 보는데 시간은 얼마나 봐주던가요? 10분. 그래요 10분 동안 한 명 보는데 5만 원을 주셨는데. 오늘 저에게 1시간 동안 가족 4명 다 보시고 4만 원 내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들을 보내준 이종 사촌에게 짜증이 난다. 소개해 준 것이 고맙지도 않다. 야. 그래요. 그러면 5만 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3시간 동안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떠들었는데 7만 원을 벌었구나. 나는 차도 한 잔 안 사주고 자기들만 마시고 가다니. 기본 매너가 안 되어 있어. 아냐? 그래도 7만 원이라도 벌었잖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지? 정말 돈 벌기 어렵다. 고모는 3시간이면 45만 원은 벌었을 텐데. 역시 나는 상담가로서 실격이야. 고모에게 전화한다. 고모. 고모는 어떻게 해서 상담을 20분 안에 끝내? 나는 끝낼 수가 없어. 글쎄야. 딱 질문하는 것 대답만 하고. 바로 다음 손님. 하고 부르거든. 그래. 그럼. 다른 고객이 없으면. 어떻게 해? 다음 손님을 부를 수 없잖아. 나는 내담자가 계속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게 되고. 그리고 질문이 끝이 없거든. 그런 사람에게 그만 말하라고 할 수가 없어. 나는 잘하는데. 역시 넌 연구가 스타일이지?
상담가 스타일은 아냐?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어. 나는 상담을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고 지쳐서 말하기도 힘들어. 공부는 내가 먼저 시작하고 나는 내가 나보고 사주명리 공부하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돈은 내가 먼저 벌었잖아. 너는 돈 버는 재주가 없는 모양이지? 그런가 봐. 그리고 나는 자꾸 내 입장에서 잔소리하게 돼.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고객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상식인데 말이지.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 단순하게 돈벌이 대상이라고 생각해. 그게 안 된다니까. 나는. 그러니까 타로를 하라고. 타로는 한 질문당 돈을 받아. 너처럼 계속 말할 필요가 없지. 질문당 돈이 오르니까. 시간이 가도 참. 아니다. 넌 한 질문에 대한 답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대답할 테니까. 소용없나? 타로는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긴. 너 주역점 치듯이 하면 되지? 너 주역을 그리 오래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타로가 훨씬 쉬워. 그림에 나온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데. 나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하니? 신세대면서. 내가 신세대면 아니다. 고모보다는 신세대지? 알았어. 한번 볼게. 그 길로 도서관에 가서 타로 관련 책들을 빌렸다. 그리고 며칠 동안 내도록 읽었다. 읽고 나니 내용이 어려운 것은 없었다. 단 나처럼 역학을 오래 하던 사람들은 금방 배울 수 있지만, 아예 처음 하는 사람은 즉 역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하면 어려울 수도 있다. 나는 사주명리 상담한 지가 20년이 넘었다. 주역을 한 지는 10년이 넘었고, 연구는 오래 하였으나 상담가로서 실격인지라 영업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이다. 인터넷으로 카드를 구입했다. 벨벳 주머니에 담겨서 왔는데, 작은 책자도 함께 동봉되었다. 그 책자만 봐도 대충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관련 인터넷 상담 사례와 유튜브에 올린 상담 사례를 전부 보기 시작했다. 다들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을 하는구나. 나는 이걸 연구해야 해. 다른 상담가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말을 하고 해석하고 대화하는지를 알아야 해. 점사를 보는 고객은 99% 이상이 여자들인데 타로 마스터는 남자와 여자가 반반이었다. 사실 사주명리하는 선생들도 남자가 더 많긴 하다. 점사를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여자들인데 가르치거나 영업을 하는 사람은 남자가 더 많다니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다. 본래 사주명리가 주업이라서 지금도 사주명리 관련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데 거의 대부분 남자 선생이다. 타로는 사주명리나 주역보다 훨씬 빨리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쉽게 접근해서 빨리 돈을 벌 수도 있다. 사실 타로 자체의 내용은 별다른 것이 없다. 해석하는 사람의 인격과 기본적인 학력과 지식, 그리고 공감 능력과 판단력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더 필요한 것이다. 즉 몇십 년 배우고 익힐 만한 것이 아니다. 인격과 지식을 수행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오늘도 타로 유튜브 영상을 본다. 거의 매일 한 편씩은 올라오는데 구독 신청한 타로 마스터가 몇 명 있다. 타로 마스터도 여자보다는 남자 선생이 훨씬 쉽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는지라 주로 남자 타로 마스터의 동영상을 본다. 조회수가 높은 여자 타로 마스터의 영상을 보기는 하는데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과 기본 지식의 수준이 남자 선생들보다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사주명리건 타로건 간에 강의하는 사람이 비속어를 남발하는 것은 정말 듣기가 싫다. 기본적인 인격 수준이 떨어져 보인다. 유명한 강사의 영상이라서 계속 보기는 하는데 왜 수업 시간에 비속어를 사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너무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서 올리는 영상도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연구를 위해서 그 영상도 보긴 보는데 내용에 비해 제목이 너무 선정적이었다. 즉 낚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들 유튜브 영상 조회수에 너무 목을 매는 것 같아 씁쓸했다.
그렇게 해야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인가? 어차피 공부할 사람은 제목에 상관없이 다 볼 텐데. 일반인은 봐도 이해도 못할 내용인데. 꼭 그렇게 올려야 하나? 물론 나는 그 어떤 영상도 올리지 않는다. 올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따로 내 사무실이나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고객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학문적으로 연구만 한다. 고객 상담사와는 거리가 멀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타로 영상은 주로 귀인이 언제 오나? 그 사람의 속마음은 우리는 인연인 것인가? 3개월 후의 내 모습. 이런 제목의 영상이 주로 올라온다. 제목만 봐도 고객은 전부 여자들인 것이다. 남자들은 저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남자들의 주요 상담 내용은 돈 어떻게 버나? 여자를 어떻게 꼬일까? 이 두 가지 외에는 관심이 없다. 당연히 대답할 말도 단답형이다. 길게 말할 것도 없다. 어쩌면 여자 고객들보다 훨씬 대하기 쉬울 수도 있다. 상담이 10분도 안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남자들은 자기가 이미 답을 다 정한 후에 확답만 받으러 오는 것이기에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상담하러 올 필요가 없다.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른 상담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남자들은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살하기 직전에 찾아오던가, 마누라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이후에 오던가, 자식이 사고나 나서 죽고 난 뒤에 오던가, 아니면 마누라 몰래 만들어 둔 자식이 갑자기 찾아왔다던가, 이런 경우에만 오지, 대부분 오지 않는다고 한다. 원래 상담이라는 것은 큰일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찾아와서 도움을 받는 것이지 이미 엎질러진 물인 상태에 와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자들은 결정하기 전에 상담받으라고 하면 그딴 것을 왜 믿냐? 내 주먹을 믿으면 믿었지 이런 식이다가 막상 일을 그르친 후에 그때 상담가에게 가서 이야기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우리 집 남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날리고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야 비로소 정말 안 맞네라면서 한탄한다. 하지만 반성도 그때뿐.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된다. 속이 터진다. 내가 우리 집 식구도 제대로 상담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낯으로 남을 상담하겠는가? 고객이 없어서 내 타로점을 본다. 이달의 운세. 매월 이달의 운세가 뜬다. 물론 여러 타로 마스터가 올린다. 몇 군데서 이달의 운세를 다 보았다. 결론은 희한하게도 대부분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사실 그것이 맞는 것이지. 다 틀리면 타로가 하나도 안 맞는 것 아닌가? 누가 봐도 내 이달의 운세는 비슷하게 나와야 정상인 것이다. 그래야 타로에 대한 믿음도 생기는 거고. 나 자신이 타로를 믿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타로점도 봐줄 수 없는 것이다. 몇 달 동안 나 자신의 타로점을 보면서 정확도를 측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내 점을 보면서 타로가 얼마나 정확한지 맞는지, 그리고 어떤 타로 마스터가 나와 제일 잘 맞는지를 찾는 중이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타로 마스터가 있다. 조회수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회수가 높다고 다 나와 잘 맞는 것은 아니다. 조회수가 높은 여자 타로 마스터의 영상 중에서 타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보면 사기다 싶은 내용도 있다. 심지어 엉터리, 정반대의 해석을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그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서 타로의 내용을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모양이다. 아마도 대부분 타로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점사만 보고 끝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생각하는 듯하다. 즉 엉터리, 반대로 해석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모양이다. 한숨이 났다. 이런 사람이 조회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구나. 역시 실력과 영업 능력은 다른 것이다. 사주명리와도 마찬가지다. 사실 내가 고모보다 실력이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다.
하지만 영업은 고모의 수입의 100분의 1도 못 된다. 나는 상담가로서 실격이고 영업은 전혀 안 된다. 저 조회수 높은 타로 마스터는 엉터리로 해석을 해도 조회수가 높아서 돈을 버는구나 싶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사주명리를 보러 오지 않는다. 연세든 어르신들은 가끔 오신다. 자식, 손주 장명하러 오신다. 그 외에 10대부터 30대까지는 타로를 본다. 나도 신세대에 적응해야 한다. 타로 마스터들도 대부분 젊은이들이다. 중년 타로 마스터도 있긴 한데 내 기준에서는 젊은이이다. 고모는 70이 다 되어가는데 타로를 보는 신세대 명리학자이다. 이달의 운세. 지난 3개월간 계속 이달의 운세를 보았는데 큰 돈이 들어온다. 큰 귀인이 온다. 큰 기회가 있다. 이사, 승진운이 있다. 이 괴사를 석 달째 뽑고 있는데 큰 돈은 안 들어오고 푼 돈은 들어왔다. 큰 귀인. 귀인 비슷한 사람도 못 봤다. 참 귀인과 사기꾼은 종이 한 장 차이라던데 사기꾼을 조심하자. 이사, 승진운. 전혀 가망이 보이지 않는데 여러 군데서 지난 3개월 동안 뽑은 괴사들이다. 이달 말까지 아무런 조짐이 없으면 타로를 믿지 않기로 하자. 좋은 괴를 계속 뽑아서 기대가 컸건만 푼돈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상태로 2달이 지나니까 슬슬 회의가 오고 믿음이 안 가기 시작한다. 그래. 이번 한 달만 더 기다려보자. 이번 달도 아무런 일이 없으면 그때 포기하자. 지금 2월 6일이니까. 이번 달까지만 기다려보지 뭐. 나 스스로가 맞다고 믿을 수 있어야 진정한 타로 마스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궁금하다. 과연 타로 마스터가 될 수 있을지? 아닐지? 나는 오늘도 귀인을 기다리고 있다.